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후입니다. 7월 첫 번째 남북예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 말 그대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미 두 나라 모두 실무협상팀 구성을 사실상 마치는 등 비핵화 협상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해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초읽기에 들어간 북미 간 움직임과 그리고 실무협상의 쟁점, 정은지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16분 분량의 판문점 북미 회담 기록 영화입니다. 미리 높은 곳에 올라가 첫 만남 장면을 찍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 땅을 밟는 장면은 느린 화면으로 편집하는 등 극적인 효과를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환담 자리에서 이방카 보좌관을 소개받는 모습이 깜짝 공개되는가 하면 앞으로 실무회담을 예고하듯 회동이 끝나고 폼페이오 장관이 리용호 외무상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방송은 두 정상의 회담도 상세히 전했고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군사분계선까지 배웅하는 모습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은 불안정했던 한국, 미국 방송과 달리 구도가 다양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정상의 동선을 미리 알고 촬영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북미 두 정상이 또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말로 기록 영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소미 관계 개선 의지를 잘 보여준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판문점 만남에서 북미 정상은 서로를 워싱턴과 평양으로 각각 초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곧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길 고대한다며 추가 정상회담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평양 혹은 백악관에서 만남이 성사된다면 세계 외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간에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유의 집 문이 열리고 새 정상이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위대한 업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북미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Very big stuff, pretty complicated, but not as complicated as people think. A lot of our great triumphs have been based on relationship. 북미 정상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동에서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옵션을 이야기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미 정상은 빠르면 이달 중순 실무 협상을 재개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협상 파트너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외무상인 리용호 동지가 상대 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합중국 국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기존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 부장과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빠지고 대외 협상 라인이 북한 외무성으로 교체된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We'll have the foreign ministry as our counterpart. I don't know exactly who from the foreign ministry, but it's likely to be one of a couple people.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새 협상 상대로는 과거 북핵 육자회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양측이 판문점 회동으로 대화 재개 동력을 확보하고 협상틀에 합의한 건 분명 긍정적이지만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비핵화와 보상 방법론은 이른바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낮은 수준부터 하나씩 협상에 합의하고 각 단계 이행이 성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와 2016년 이후 채택된 5가지 유엔 대북 제재 해제를 고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미래 핵에 해당되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영변 또는 그 주변 시설들을 폐기하겠다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이게 끝나야만 마지막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의 폐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미래핵과 현재핵을 다루는데 약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15년까지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는 방식은 이른바 동시병행 원칙. 즉,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만 합의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당장 이행하지 않더라도 폐기 대상이 총망라된 최종 목표 지점을 미리 합의해두자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후 서두르지 않겠다며 포괄적인 좋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We want to see if we can do a really comprehensive good deal. Nobody knows how things turn out, but certainly this was a great day. This was a very legendary, very historic day. 따라서 향후 재개될 실무 협상에서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합의 사이에서 양측이 얼마나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내비치면서 북한과의 대화 진전에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폐기가 아닌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이어 미국 실무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북핵 동결을 1차 목표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최근 강조했던 유연한 접근의 구체적 실체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n diplomacy. 비핵화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미래 핵의 포기를 의미하는 핵 동결을 이룬 뒤에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협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비건 대표는 다만 북한이 핵을 동결해도 제재 해제는 없으며 대신 인도주의적 지원, 인적 교류 확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지키되 신뢰 회복 조치 등을 통해 단계별 보상을 줄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을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가로 교환돼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역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은 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영변 핵시설이나 그걸 가동해서 핵물질 생산하고 있었고 또 핵탄두나 탄도미사일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문제는 제재 해제 없는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변수입니다. 비건 대표가 언급한 상응 조치는 이미 하노이 담판 이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데다가 북한이 동결 대상으로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역시 북핵 동결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강력 부인한 바 있습니다. 북측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깔끔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북한 역시 미국이 뭘 원하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무회담에서는 상호 모두 다 원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행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을지에 대한 노력이 집중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미가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을 선언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판문점 회동을 만들어냈듯 우리 정치에도 과거의 문법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3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면 이제 북미 간에도 정치적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겁니다. 특히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역사의 진전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뤘다라는 부분을 서로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중요한 건 이러한 만남이 정말 역사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뭔가의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정상들 간에 그러한 쪽에 노력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주고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도 이번 만남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최초로 방탄복 없이 최전방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실무 협상 추진이 가시화됐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미국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새 협상안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 가운데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본격談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